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살면서 시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자주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시모가 제 식당에 와서 저지른 하나의 사건이 결국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돈 관리를 따로 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같이 관리할 수 없던 이유는 저는 식당 일을 하고 남편은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 월급은 직접 관리하고 싶다고 하길래 본인이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이니 그렇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서로 공동으로 쓰는 생활비 빼곤 남편은 따로 관리를 하게 되었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한 지 꽤 되었었죠. 돈 문제 때문에 서로 터치를 하지 않아서 편하긴 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의 행동이 저를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라 정신없이 서빙을 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열댓 명의 손님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 시모가 식당에 발을 들이시더니 저에게 룸 하나 비어있는 거 있냐고 물어보셨고, 시모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분들이라고 하시길래 일단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모셨습니다. 시모는 며느리가 운영하는 식당이라면서 자랑을 하시더니 상당히 비싼 음식들 위주로 주문을 하셨고, 저는 최대한 신경을 써드렸었죠. 한참 동안 정신없이 서빙을 하면서 끊임없는 주문이 들어오길래 점점 걱정이 되고 있었네요. 음식값이 한두 푼도 아닌데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시모가 잠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고 나오시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음식값이 많이 나왔는데 더 주문하실 거냐고 여쭤봤어요. 음식값이 신경 쓰였으면 여기 왔겠니? 저기 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큰데. 이제 시작이다.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주문하는 음식이나 내오면 되는 거야. 말 나온 김에 가서 술이나 더 꺼내와라. 그리고 음식들이 많이 식었으니까 새로 주문하게 메뉴판도 좀 갖다 주고. 한 2-3시간 정도는 더 있을 것 같다. 오래간만에 모인 동창들이라 할 말이 아주 많거든. 어머님, 음식 내어드리는 건 걱정 없는데요. 저희 식당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닌 건 아시죠? 외식이나 회식을 주로 받는 곳이라 음식값이 상당히 비싼데 지금 벌써 2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회비를 따로 모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지불하셔야 될 음식값에 당황하실까봐 걱정돼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확실한 거죠? 아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음식이나 내오라니까. 식은 반찬들 전부 치워주고 음식들 새로 싹 들여와라. 동창들과 오래간만에 모여서 그런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정리하면 분위기 깨잖아. 눈치껏 네가 알아서 채워주고 내가 따로 신경 안 쓰게 잘 좀 챙겨줘라. 이럴 때 며느리 덕 좀 보는 거지, 안 그래? 서비스도 팍팍 좀 넣어주고. 시모는 계산서를 한번 보시더니 얼마 나오지도 않았다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저희 식당이 회식 위주로 받는 식당이라 다른 곳보다 음식값이 저렴한 편은 아닌데 시모는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고 모자라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계속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식당에서 웃고 떠드시며 시간을 보내셨고 마감 시간까지 꽉 채우시더니 그제서야 만족을 하셨는지 한두 분씩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 전부 완전 진이 다 빠져버려 상당히 많이 지쳐 있었네요.
그렇게 저는 카운터로 달려가 저에게 잘 먹고 간다는 시모의 동창분들께 인사를 드렸고 전부 다 나가신 다음 시모가 마지막으로 카운터 앞에 멈추셨어요. 저는 곧장 결제 금액을 말씀드리려 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머리를 크게 한 방 맞은 것 마냥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다시 여쭤보았지만 시모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저에게 되려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니? 시애미가 며느리 식당에서 동창들 데려와 음식 좀 대접받을 수도 있는 거지. 꼴랑 300만 원 나왔다고? 나한테 손을 내밀어? 어머님, 꼴랑 300만 원이라뇨. 그 돈 못 받으면 저는 식당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음식값을 지불하실 분이 계신지 여쭤본 거잖아요. 당장 결제해 주세요. 얘 봐라. 동창들이랑 오래간만에 기분 좀 내려고 너한테 온 건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니? 너랑 내가 고작 300만 원 때문에 직원들 보는 앞에서 시애미한테 큰 소리 쳐야 되겠어? 공과 사는 구분하셔야죠. 여긴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고 어머님은 제 식당에 오신 손님이잖아요. 혼자 오셔서 식사를 하신 것도 아니고 10명이 넘는 동창분들 모셔놓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곤란하다고요.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 좋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너무 억지 아닌가요? 시모는 며느리 덕 좀 보겠다는데 고작 300만 원 나온 걸로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냐면서 나중에 주겠다고 식당을 급히 빠져나가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던 저는 시모를 뒤쫓아갔지만 제 말은 무시한 채 동창분들과 서둘러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예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연락 한 통 없이 찾아오셔서 식당을 거덜내셨는데 정작 음식값 결제를 하지 않으시려는 시모의 행동이 너무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집에 들어가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었고 음식값이 300만 원 넘게 나왔다고 하자 경악을 하더라고요. 간단한 식사 정도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회사에서 몇 달 만에 회식 나온 사람들처럼 음식을 끊임없이 시켜 먹길래 걱정돼서 시모에게 음식값이 많이 나왔다고 알려드렸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셔서 충분히 결제가 가능할 줄 알았었는데 무상으로 음식을 드시려 했던 거였다고 화를 내며 설명을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대신 결제하라고 본인 카드를 지어 주었네요. 저는 당장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음식값 대신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일단 자기 카드로 결제를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남편 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하게 되었네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너무 큰 금액이라 남편도 이런 상황을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음식값은 남편이 받겠다고 했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시모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에 시모는 또다시 동창분들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동창분들은 저에게 너무 잘해줘서 또 왔다며 예약도 하지 않으시고 또 불쑥 찾아오셨어요. 시모는 저를 보며 알아서 좋은 걸로 내오라는 말을 하신 뒤 룸으로 들어가시길래 시모에게 음식을 내어드리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동창들 앞에서 창피라도 줄 작정이냐면서 화를 내셨네요. 어머님, 저번에 그렇게 가시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오늘도 또 똑같은 피해를 받으라고요? 음식값을 결제해 주셔야 식당을 운영하고
직원 월급도 주죠. 제가 무료 봉사하려고 식당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번에처럼 결제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 식당에서 나가주세요. 저도 그냥은 못 넘어가요. 자, 이거 봐봐라. 오늘은 카드 가지고 왔다. 저번에도 그냥 갔는데 나도 양심은 있다고. 쓸데없는 걱정 말고 저번에처럼 음식에 신경 좀 많이 써줘라. 그래야 내 체면이 살 거 아니야. 하나뿐인 며느리가 동창 모임에서 시엠이 기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내가 맨날 오는 것도 아니잖아. 내 친구들 배고프다고 난리다. 서둘러서 음식 내와라. 시모는 저에게 카드를 보여주시면서 그날은 음식값을 꼭 지불하겠다고 저와 약속을 하셨어요. 며느리한테 거짓말은 하지 않으실 것 같아 시모의 말을 믿었고 그렇게 또다시 많은 음식들이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정대로 먹성이 좋은 시모의 동창분들은 저번과 비슷한 정도의 식사를 하셨고 결제 금액은 290만 원 정도 나오게 되었네요. 시모는 저에게 잘 먹었다며 카드를 주셨고 그래도 시모도 양심은 있으셨는지 두 번째는 결제를 해 주셨네요. 그런데 카드를 긁는 순간 저는 기분이 상하고 말았어요. 시모가 건네주신 카드는 다름 아닌 정지된 카드였고 시모는 그럴 일 없다며 다시 긁어보라고 하시길래 몇 차례 카드를 긁었지만 사용이 정지된 카드라는 문구가 반복해서 나왔네요. 저는 시모에게 다른 카드는 없냐고 여쭤보자 결제 카드는 한 개만 가지고 오셨다며 어쩔 수 없다고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하겠다는 말만 남기신 채 제 손에 들고 있던 카드를 뺏으시더니 식당을 나가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동창분들과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시모를 멍하니 바라만 봤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잔뜩 화가 난 저는 가지고 있던 남편의 카드를 가방에서 꺼내 그날 시모가 동창분들과 드셨던 음식값 290만 원을 결제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결제 문자 내역이 남편에게 전송이 됐는지 바로 전화가 오길래 한 소리 하고 말았네요. 당신 어머님이 또 동창분들 데리고 오셔서 한참 동안 음식 드시고 나가셨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어머님이 결제하라고 카드를 주셨는데 그 카드가 사용이 중지된 카드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겠어? 식당에서 드신 음식값 결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알아? 일주일 전에 오셔선 300만 원어치 드시더니 이번에도 비슷하게 드셨잖아. 일주일 사이에 600만 원어치를 드신 거라고. 어머님, 일부러 저러시는 거지? 내 식당 망하라고 저러시는 거잖아. 이번에도 그렇게나 많이 드셨다고? 아니 무슨 음식값이 그렇게나 많이 나와? 동창분들은 일주일 내내 굶으셨다가 오셔서 드신 것도 아닐 텐데 정말 너무하시네. 내가 전화드려서 좋게 설명드린 다음 돈 받을 테니까 이제 그만 진정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나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 길게는 통화 못할 것 같다. 혹시 모르니까 당분간 당신이 내 카드 가지고 있어. 엄마가 왜 그런 행동을 저지르셨는지 퇴근하고 확인 좀 해볼게. 괜히 우리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해서 미안해. 남편도 많이 당황했는지 너무 큰 결제 금액 때문에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처음은 그렇다 쳐도 두 번은 심하다 생각했었죠. 그날 집에 들어가서 이 문제 때문에 남편과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남편이 시모에게 제 식당에 방문하는 걸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당분간 오지 않을 거라며 저를 진정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모가 저와 남편이 돈 관리를 따로 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부터 어떻게 해서든 뜯어 먹으시려는 것 같아 보였고, 저도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절대 그냥은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었네요. 그런데 다음날 시모가 저에게 아침 일찍 전화를 하시더니 전날에 남편이 통화한 것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 내가 결제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새를 못 참고 내 아들한테 그대로 일러바쳐? 너는 시애미보다 금여품 못 받은 게 더 중요하니? 너랑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어머님이랑 저와의 관계가 뭔데요? 저를 그냥 이용하려고만 하시지. 어머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건 하나도 없잖아요. 결제해 주신다고요? 그럴 마음이 있으셨으면 진작에 결제를 해 주셨겠죠.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시고 며느리라는 이유로 함부로 하시는 거 저는 그냥 참고만 있는 성격이 못 돼요. 방금 결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가능하시죠? 왜 아무 말도 없으세요? 드신 건 처리해 주셔야죠. 너랑은 대화가 안 통한다. 시애미를 위해 그 정도도 못 해줘? 남들은 안 해줘도 된다고 그윽고 사양해도 며느리가 알아서 전부 챙겨준다던데. 됐다. 너한테 뭘 바라겠냐? 그렇게 시모와 한바탕 하고 난 뒤에 시모는 더 이상 식당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차피 시모와 좋은 관계도 아니었고 제가 잘 보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시모가 식당에 안 오길 바라게 되었네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고 시모의 행동이 저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우리 또 왔어요. 색시 음식이 하도 맛있어서 또 생각나는 거 있지? 저번에 식사했던 룸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준비 부탁해요. 잠시만요. 저희 어머님은 안 보이시는데 오늘은 같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분명 먼저 연락을 주셨을 텐데 혹시 아시는 거라도 있으신 건가요? 아유, 글쎄요. 요 며칠 연락이 되질 않던데. 그래서 그냥 우리들끼리 온 거예요.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해 볼게요. 그럼 음식 준비해 주세요. 저는 시모에게 곧장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고 일단 동창분들의 주문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시모가 없으니 당연히 동창분들 중 한 분께서 음식값에 대한 결제 금액을 지불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급하게 준비한 음식을 내어드린 뒤 지속적으로 제 전화를 받지 않는 시모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신호만 갈 뿐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수 없이 시모의 동창분들께 결제에 대해 얘기를 하려는 순간 식당 문을 열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몰려 들어오고 계셨어요. 손님들께 예약은 하셨냐고 여쭤봤는데 충격적이게도 시모의 동창이라며 먼저 룸에 들어가신 분들과 같은 일행이셨습니다. 그 뒤로 줄줄이 끊임없이 들어오시는 시모의 동창분들이 어느새 저희 식당을 꽉 채우게 되었고 저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네요. 시모는 끝까지 제 전화를 받지 않으시길래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졌고 한참 동안 쉬지 않고 주문하신 음식을 드신 뒤 어느 정도 배가 차셨는지 한 분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렇게 시모의 동창분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나가시는 분께 결제를 어떻게 드리냐고 여쭙는 순간 저는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동창분들은 초대받고 온 거라면서 결제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은 게 없다고 얘기하자 동창분은 시모가 준비를 다 해놨으니 그냥 주문해서 먹으면 된다고 했다며 어이없는 말을 늘어 놓으셨네요. 그래서 시모에게 전화를 연결해달라고 하자 그 자리에서 동창분은 시모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유, 나도 모른다니까. 늦어서 빨리 가봐야 하는데 왜 날 붙잡고 있는 거야? 둘이 얘기 끝난 거 아니었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가 초대도 안 했는데 쓸데없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영자가 며느리랑 얘기 다 끝났다고?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먹으라고 했다니까. 오늘 식당에 들어온 인원이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한 돈을 지불한 만큼의 재력을 가진 사람은 여기 없다고. 아유,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영자한테 물어봐요. 걔는 말을 어떻게 전달했길래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솔직히 공짜 밥이라 먹으러 온 거지. 음식은 별로더만. 시모의 동창분은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으신 듯 저한테 되려 큰 소리 치셨어요. 식당의 모든 음식을 거덜내시고 떠나버린 동창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곧장 카운터로 달려가 가방을 열어 남편의 카드를 꺼내든 다음 들어온 팀별로 결제 금액을 계속 끊었습니다. 제가 꽤 큰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자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네요. 화가 잔뜩 올라온 저는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며 시모가 저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전부 털어놓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자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보겠다며 곧바로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두통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남편에게 다시 연락이 왔고 시모가 식당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시모가 식당 문을 여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시모는 당장 남편에게 결제된 카드를 취소하라며 난리를 치셨습니다. 네가 그동안 내 아들 카드로 결제를 했었다며? 당장 취소해라. 나는 너한테 얻어먹으려고 한 거지. 내 아들 돈으로 얻어먹으려 한 건 아니란 말이다. 어머님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들을 제가 손해볼 필요가 있나요? 어머님 아들인 그이가 해결을 봐야죠. 저번에 드신 음식값 300만 원, 그리고 일주일 뒤에 오셔서 290만 원어치 드셨고 이번엔 600만 원어치 동창분들께서 드시고 가셨네요. 저는 이만큼의 돈을 대신 지불해 드릴 정도로 능력이 되질 못해서요. 남편이 매달 힘들게 일해서 벌은 피 같은 월급 어머님이 전부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 고약한 심보 때문에 그의 허리가 휘고 있다고요. 어머님 아들 돈 쓰기 싫으시면 1200만 원어치 음식값 지금 당장 지불하세요. 정지시킨 카드 말고 제대로 된 카드 주시죠. 저도 더 이상은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내가 그 큰 돈이 지금 어디 있어?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감아주고 아들이 결제한 금액은 취소해줬으면 좋겠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니? 걱정 마세요.
일시불로 한꺼번에 결제 안 하시고 6개월 할부는 됩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할부 결제해드리면 되죠? 아버님이 그 정도 벌어 오시잖아요.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니? 너희 시애비가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나는 맨발로 쫓겨날 거라고. 우리 좋게 타협할 수도 있잖아. 꼭 이 방법밖에 없니? 엄마, 왜 이렇게까지 일을 버리셨어요? 제가 그동안 이 사람한테 전부 다 듣고 있었는데도 엄마한테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건 동창분들께 기 좀 살려드리려고 가만히 있던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버리시면 저보고 어쩌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제가 돈 관리를 따로 한다 해도 결국 필요할 땐 서로 한꺼번에 합쳐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고요. 엄마가 동창분들과 웃고 떠들며 즐기셨던 몇 시간 동안 나온 음식값은 제가 한 달 동안 힘들게 밖에서 남들 비위 맞추며 영업 뛰어서 얻어낸 결과물이라고요. 그런데 하루 음식값이 600만 원은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우집에서 100명의 인원을 데리고 오면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제 카드로 음식값을 지불했다지만 제 돈이 이 사람 돈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엄마한테 정말 실망했어요. 아니 나는 그냥 며느리한테 대접 좀 받으려 했던 것 뿐인데 얘가 먼저 나를 무시했다고. 시애미가 동창들 앞에서 기 좀 세우고 싶었던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니? 이렇게까지 나오시는 건 잘못되신 거죠. 어떡해요? 어머님 카드로 6개월 할부 해드려요? 아니면 지금 당장 아버님께 이 사실 알려드리고 끌려가시겠어요? 꼭 그 방법밖에 없니? 그냥 네가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좀 뜯어먹으려 했던 것뿐이야. 이제 됐니? 이제야 실토를 하시네요. 돈을 지불하기 싫으시면 방법은 있어요. 어머님이 내일부터 아침 일찍 오셔서 6개월간 식당 설거지 일 좀 도우세요. 어머님 아들 파산 직전까지 몰아세우셨으면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6개월 동안 주방 설거지 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당장 아버님께 전화 드릴까요? 선택하세요. 나보고 지금 주방에서 설거지 일을 하라는 거야? 그것도 6개월씩이나? 너 제정신 있니? 어떻게 시애미한테 주방 설거지를 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럼 다른 방법 있어요? 엄마 때문에 저희 얼마나 큰 손해를 봤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많은 배려를 해준 거라고요. 내일부터 당장 식당으로 나오세요. 시모는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셨고 6개월간 주방 일을 해달라고 하자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며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그런 시모를 보면서 제가 아버님께 전화를 하려고 하자 시모는 그건 또 싫으신지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뺏으시곤 6개월간 설거지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셨네요. 그렇게 시모는 잘못을 인정하셨고 그날 이후 저희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도우셨어요. 입이 산만큼 나오셔서 매일같이 투덜거리셨지만 그래도 묵묵히 설거지 일을 도와주셨네요. 그런데 안 하시던 일을 하셔서 그런지 일주일 만에 그만두겠다며 고무장갑을 저에게 던지시며 화를 내셨어요. 어머님, 얼마나 하셨다고 벌써 그만두시겠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동창분들과 음식을 드시고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고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설거지까지 해야 되겠니? 다른 일도 많은데 왜 하필 설거지냐고. 나도 그냥 편하게 서 있는 서빙 일이나 하고 싶다고. 어머님,
제가 제일 편한 일을 시켜드린 거예요. 서빙 일이 얼마나 정신없고 힘든 줄 아세요? 정말 서빙 일이 편해 보이세요? 원하신다면 바꿔드릴게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저 직원들 봐라. 지금 서로 수다나 떨고 있잖아. 나는 허리 한번 못 펴고 쉬지 않고 설거지만 하고 있다고. 당장 바꿔줘라. 시모는 설거지보다 서빙을 선택했어요. 그제서야 웃음꽃이 피신 시모는 살 것 같다면서 허리를 풀고 계셨네요. 그렇게 아주 잠깐 동안 숨을 돌리신 시모는 저녁 장사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발등에 불이 붙었고 정신없이 땀 흘리며 움직이시더니 결국 실수 연발에 다른 손님께서 주문하신 음식을 다른 테이블에 주는 사고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뒤에서 침착하게 대응을 해드렸고 시모는 손님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테이블에 남겨진 음식들과 그릇들을 바쁘게 치우고 다시 세팅해주길 반복할 때쯤 체력이 바닥이 나셨는지 결국 시모는 손님상에 올려드려야 할 반찬들이 담긴 접시를 손님의 몸에 쏟아부으며 넘어지고 마셨네요. 시모는 죄송하다며 진땀을 뺐지만 손님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자 제가 가서 수습을 해드린 뒤 세탁비와 함께 그날의 식사와 다음번에 다시 오셨을 때의 식사값을 받지 않겠다며 정중히 사과를 드렸네요. 그렇게 수습이 끝나고 손님께 처음으로 된통 혼이 난 시모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오랜 기간 저와 함께 손발 맞춰 일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거라며 다 생각해서 정해드린 거라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시모는 매일같이 식당에 오셔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도와주셨고 이제 다음 달이면 6개월을 꽉 채우게 되셨네요. 시모도 그동안 주방에서 일을 많이 하시며 깨달은 게 많으셨는지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하셨어요. 시모와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부터 남편과 저는 돈을 함께 관리를 하게 되었고 시모는 예전처럼 저를 더 이상 함부로 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며칠 전에 제가 시모의 동창분들을 직접 초대해 시모와 함께 음식을 대접해 드렸거든요. 그날 제 앞에서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셨는데 그때부터 저를 다시 보셨는지 상당히 고마워하고 계시네요. 앞으로 계속해서 시모와 저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더는 바랄 게 없겠네요. 비록 시모의 마음이 처음엔 나쁜 쪽으로 치우쳤었지만 지금은 저에게 상당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이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